자체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야. 너 뭐라고 썼는데? 저 그냥 유튜브 이러이러한 거 할 테니까 기획 좀 써줘. 이렇게. 야, 넌 그렇게 하면 쓸 수 있어? 야,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게 엄연히 규칙이라는 게 좀 있어. 그냥 제가 챗GPT 대표님께서 요긴하게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업무할 때 써봤거든요. 근데 아직 멍청하게 대답하던데요. 너 맞춤 설정했어? 네? 뭐예요 이게? 맞춤 설정이라고 너가 원하는 형태대로 GPT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투로 해줘. 너는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해줘야 해. 나는 어떤 사람이야. 라는 식으로 좀 설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GPT가 알아서 대답을 해주는 그 사전 설정 같은 거거든?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? 네, 저 지금 완전 처음 들었는데요. 그거 해놓으면 더 멀쩡한 대답을 줘요? 그럼. 근데 프롬프트 자체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야. 너 뭐라고 썼는데? 저 그냥 유튜브 이러이러한 거 할 테니까 기획 좀 써줘. 이렇게. 야, 넌 그렇게 하면 쓸 수 있어? 야,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게 엄연히 규칙이라는 게 좀 있어. 어떻게 써야 돼요? 일단 첫 번째로 맞춤 규칙을 먼저 좀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거를 먼저 알려줄게. 좋아요. 맞춤 설정은 이렇게 요 프로필에 들어가면 맞춤 설정이라는 것도 바로 있고 밑에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. 근데 뭐 간단하게 맞춤 설정이라는 거를 열어보면 이렇게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? 주인님, GPT, 공손했으면 좋겠다. 뭐 등등 이렇게 쓸 수 있고 알아야 할 거 나는 고기를 좋아한다. 식단 같은 거 짜주면 좋겠다.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야. 근데 우리가 이걸 일할 때 쓴다고 치잖아. 그러면 이제 맞춤 설정을 좀 명확하게 쓰는 게 좋겠지? 그러면 캡처를 하고 여기다가 붙여 넣은 다음에 라고 물어봐. 그럼 얘가 이제 또 똑똑하게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알려주고 있거든, 지금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뭐 볼 수 있다. 근데 내가 이제 미리 설정을 해놓은 건 이런 걸 운영하고 있어. 이렇게 이런 특성을 해줘. 라는 식으로 난 설정을 해서 보면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 컨텐츠 만들어줘. 라고 하면 뭐 어떤 거 할 거야? 지금 이미 나의 그것들이 학습이 돼 있는 거야. 그러면은 2번만 눌러도 얘가 기획을 해본대. 똑똑하지 않니? 바쁜 사장의 하루. 내가 요즘 꽂힌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을 알려준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꿀팁이 있어. 여기 설정에 들어가잖아? 개인 맞춤 설정에서 메모리 관리하기라는 게 있어요.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학습이 된 거야. 그래서 가끔 GPT를 보다 보면 메모리 업데이트됨이 다 여기서 나오는 메모리라고 보면 돼. 근데 여기서 이제 요즘 나의 일과 반영되지 않는 거다 라고 하면 그냥 여기 삭제를 해주면 이 메모리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더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 거지.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를 쓸 때 규칙을 좀 먼저 알려줄게.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하냐인 건데 이거를 태스크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. 내가 유튜브 콘텐츠 기획을 하려고 해. 콘텐츠 스크립트를 써줘. 제목을 5개 만들어줘. 라는 식으로 이제 어떤 걸 해줘 라고 하는 걸 태스크,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.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GPT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쓰는 게 제일 필수적인 요건이겠지?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해. 야, 그냥 알아서 써줘. 라고 하면 사람도 질문을 할 거 아니야. 누가 나오는 건데? 언제, 어떻게 올릴 건데?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? 라는 걸 사람이 질문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인지, 그리고 이거를 뭐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맥락을 좀 설명을 해줘야 돼. 자,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를 쓰는 예시를 보여줄게.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해. 일본 여행 갈 건데, 여행 계획 짜줘. 그러면 봐봐, 얘도 벌써 물어보잖아. 그래서 언제 가는데? 뭐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이 어떤데? 이런 걸 물어보면 이 GPT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길어져서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목적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GPT랑 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. 이거를 물어봐서 어떤 대답을 얻어가지고 이 대답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뭘 만들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. 그러면 저는 이제 과제할 때 챗GPT를 많이 쓰는데 그거 리포트 형식으로 써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? 그럼 충분하지. 예를 들어 리포트 같은 거를 쓴다거나 할 때 뭐 웹 검색을 통해서 해줘 라든지 이런 고려사항들을 좀 적어줄 필요도 있어. 뭐 이런 말은 쓰지 말아줘 라는 걸 설정할 수도 있고 어투는 교수님한테 제출할 거야. 그러니까 공손하게 얘기해 주렴 이라든지 이런 어조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.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형태.
뭐 예시를 먼저 알려주는 거야. 뭐 여행 계획은 표로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뭐 이거는 표 형식으로 알려줘 라든지 뭐 그거를 보여줬으면 하는 형태까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. 알겠는데 이제 과제가 급하잖아요. 대표님 뭐 쓸만한 프롬프트 정리해둔 거 없으세요? 있어. 근데 꼭 이 프롬프트만 쓰라는 거는 아니야. 이 앞에 내용들을 설명해준 이유가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줄글로 써놓잖아. 그러면은 이 말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할 수가 있어. 그래서 이 인식률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 항목별로 나눠 놓으면 이제 항목에 맞게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장점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쓰는 거지. 사실 뭐 문장으로 쓰면 제대로 안 나와요 뭐 이런 건 아니야. 근데 여기 좀 몇 가지 팁을 주자면 이런 상황일 수 있어. 그냥 뭐 단순하게 GPT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어떤 레포트를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써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GPT한테 역할을 부여해주는 게 좋아. 여기에 연차를 부여해주잖아? 그러면 좀 더 고급 대화가 나와. 짜놓은 프롬프트를 하나 예시로 보여줄게. 이렇게 해서 4박 5일의 일정을 얘가 짜줄 거란 말이야. 근데 여기 내용을 막 쭉 보고 근데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내용이 별로 없다고 치잖아. 그러면은 요 연필 모양 있죠? 남편과 여행 예정이야 하고 이제 좀 디테일한 걸 넣어주는 거야. 라고 하고 얘를 보내기를 누르잖아? 그러면 여기 밑에 숫자가 생겨요. 1, 2. 그러니까 이전 대답이 없어지지 않았어. 이제 이 두 번째 거를 로맨틱한 도쿄 4박 5일 여행 일정입니다 하고 알려준단 말이야.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. 자, 요거는 이제 초보자들이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짠다고 치면 그리고 이제 여행 전략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그럼 얘도 똑같이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밑에 이런 것들을 쭉 입력이 된 상태로 하면 이제 이 친구가 레포트를 써줄 거예요. 이런 것처럼 사실 3-4줄만 입력을 해도 그리고 우리가 바꿔 쓰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도 까르꼬름하게 정리를 다 해줘요. 그래서 GPT한테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. 제일 중요한 게 명령, 그리고 어떤 상황, 그리고 세 번째가 목적. 그런 것들만 텍스트로 잘 써줘도 이런 멋진 가이드가 나온다. 저는 맨날 바보 같은 질문만 해서 잘 못 썼던 거네.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. 이거 좀 해줘. 그냥 알아서 해줘. 그러면 사람도 못하는 걸 어떻게 GPT가 해주겠니? 저희 아가에게 주는 그런 프롬프트 리스트를 여러분들께도 다 공유를 드릴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.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만 한번 체크해보시면 좀 더 퀄리티 있는 대답들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